안녕하세요. IT누꾼 김부장입니다. 23년이 됐는데요. 제가 최근에 유튜버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막 뜨더라고요. 22년도 것도 있고 23년도 것도 있고 뭐 웹 개발 프로그램 로드맵, 프론트엔드, 백엔드 로드맵 막 이런 게 막 떠서 좀 보게 됐어요. 저도 어차피 개발자고 하니까 뭐가 있지 하고 보게 됐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. 프론트, 백엔드 막 와,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. 그런데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걸 설마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. 물론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중에서 뭐 이거 하면 좋습니다. 뭐 이런 아주 유익한, 유용한 그러한 콘텐츠였습니다. 근데 그걸 보면서 지지난주에가 22년 말에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이 뭐 부장님, 제가 어떤 걸 공부하면 좋겠습니까?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게 이제 중국 쪽 시스템인데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었어요. 그래서 JSP로 돼 있습니다. 대부분이 다. 뭐 서버 연결하고 이런 게 MVC 이게 없고요. 그냥 JSP로 다 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입으로 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. 뭐 요즘은 새로운 것도 많이 한다는데 왜 내가 JSP만 하냐.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질문에 좀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있다가 생각을 해본 게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? 특히 웹 개발 입문자 또 대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입문자가 아닌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좀 알 수 있어요. 아,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가 아니면 SI가 이런 쪽으로 변하고 또 지금 하는 SI 프로젝트에 이런 기술이 필요로 한다. 그럼 그 기술을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나 이제 웹 개발자 돼야지 이런 분들 또는 대학에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했던 것들을 나열해 봤어요. 예전부터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있는 색깔 이렇게 조금 회색으로 된 거는 제가 안 해봐서 이렇게 회색으로 했습니다. 사실 해보지 않았습니다. 근데 나머지 색깔들은 제가 대부분 해봤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아마 눈에 띈 것도 있어요.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했더라고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 플랫폼 X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액티브엑스 기반의 그 UI를 만들어주는 건데요. 이거 꽤나 오랫동안 썼습니다. 저도 X 플랫폼이라고 그 회사 이름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은 안 나네요. 그런 걸 썼었고 또 그 형 소스 관리 그 툴이 CVS, SVN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그리고 생각나는 게 프로토타입.js라는 거 많이 썼습니다. 이게 지금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어디에 썼는지. 그런 걸 썼고 뭐 jQuery까지 쓰고 또 백엔드에는 뭐 자바로 시작해서 서블릿, JSP, 뭐 PHP, ASP, C#, .NET 뭐 이런 거 주로는 JSP를 썼지만 PHP나 ASP도 뭐 필요하다면 좀 썼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서버 쪽으로 가면 유닉스, 리눅스, 뭐 유닉스 그때 좀 많이 썼습니다. 그다음에 리눅스 계열이 있었고 윈도우 NT도 좀 썼어요. ASP 쓸 때는 윈도우 NT를 묶어 썼던 것 같고요.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에디터를 썼나 이런 개발할 때가 울트라 에디트도 쓴 적이 있고요. 에디트 플러스 아주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울트라 에디트의 그 막강한 기능을 쓰면서 야 정말 개발하기 좋다 이런 생각했던 적도 있고 엔트라는 개발 빌드 툴도 있었고요. 조금 써봤던 것 같고 또 이클립스 아주 뭐 많이 썼고요.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보니까 스트러츠, EJB 뭐 이런 거 썼고 그 다음에 아이바티스, 마이바티스 쓰고 또 이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이죠. 이거 쓰고 STS 써보고 뭐 젠킨스, 엔진엑스, 또 메이븐 쓰고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많이 했다기보다도 제 업무에 필요해서 썼던 것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SI 하면서 우리 회사도 프로젝트를 외주에서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쓰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로 쓴 건 아닙니다. 대충 이러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리드 툴도 좀 쓰고요.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요. 그러다가 기스로 와서 이게 제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시한 거는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드 툴, 부트스트랩 뭐 이런 거 쓰고 있고 타입스크립트는 안 써봤습니다. 사실 이것도 회색이네요. 안 써봤고요.
또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DBMS는 뭐 오라클, MS SQL, MySQL, 마리아DB 이렇게 써온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 회사가 3년 프로젝트를 했거든요. 좀 큰 프로젝트 몇 개를 단기간에 했는데 단기간에서 3년간 했는데 이제 뭐 스프링 부트에 타임리프 뭐 이런 거 쓰고 마이바티스 또 어떤 거는 JPA를 통해서 단순한 거였어요. JPA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아니고요. 저희 내부에 사용할 좀 단순한 게 있었는데 그건 JPA로 만들어 보고 또 인텔리제이 써보고요. 뭐 STS, 엔진엑스, 그레이드를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또 저희 직원한테 그 신입 직원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. 야,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2000년 초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살아남은 게 뭔가를 봤더니 자바가 살아남았더라.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게 뭐 서블릿이든 JSP든 스프링이든 스트러치든 이렇게 이것들은 바뀌었잖아요. 보시면 스트러치에서 전자정보 왔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갔다가 스프링 부트로 뭔가가 바뀌잖아요. 그런데 야, 자바는 안 바뀌더라. 자바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DBMS, 뭐 오라클이든 MySQL이든 뭐 어떤 거든 DBMS도 지금도 유효하다. 어떤 걸 쓰더라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중요한 것 같다. 그리고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. 얘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. 자바스크립트 여전히 유효합니다. 이 기반에서 JS 계열들, 뭐 앵귤러, 리액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뷰제이스 다 자바스크립트 계열에서 파생되지 않았나? 사실 jQuery 쓸 때도 그랬고요. 프로토타입 쓸 때도 이게 프로토타입 뭐 라이브러리다, jQuery 라이브러리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. 그냥 자바스크립트지 뭐. 자바스크립트 쓰는데 요거 갖다가 쓰고 .js 넣어서 쓰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 제가 대학생인데요. 제가 이제 웹 개발해보고 싶은데요.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? 바로 프로젝트 투입되려면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걸 공부하시면 돼요. 그냥 스프링 부트 쓴다. 그럼 스프링 부트 공부하시면 되고요. 우리는 뭐 포스트그레스 그런 걸 쓴대. 그거 쓰시면 됩니다. DB를. 여기는 파이썬을 쓴대. 그럼 파이썬 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타임리프는 안 쓰고 뭐 머스타치를 쓴대. 그럼 머스타치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JSP 쓰더라. JSP 쓰시면 됩니다. 우리 JPA 쓴대. JPA 공부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, 단기간에 빨리 뭐 학원 수료하거나 빨리 취업해야 돼. 그러면은 단기간 지금 2023년에 가장 핫한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죠.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히 대학생에 해당하겠네요. 대학교 3학년인데 어떤 걸 공부하면 좋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자바 공부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. 그냥 자바 공부하시고요.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. HTML, CSS는 공부 안 하나요?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입니다. 언어. 내가 프로그램 로직을 짜야 되는 언어지만 HTML, CSS는 레퍼런스 삼아서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레퍼런스 열어놓은 다음에 W3 스쿨 같은 데 가서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돼요. 참조해서 레퍼런스 삼아서. 하지만 이런 언어,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는 깊이 공부하면 좋아요.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깊이가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뭐 if문 쓰고 제어문 쓰고 뭐 순화문 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. 또 추상화, 또 인터페이스는 왜 써야 되는지, 상속 이런 개념을 가볍게 하지 말고요. 깊게 공부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직원이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 전 채용할 것 같아요. 저는 자바를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깊이 공부했습니다. 그래서 자바 언어 자체에는 자신이 있습니다. 그럼 저 뽑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DB도 제가 대학 때 DBMS에 관심이 많아서 1년간 오라클, 뭐 마리아DB, DBMS 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해서 SQL 문이라든지 다른 것들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 뽑을 것 같아요. 저는 스프링부터 조금 할 줄 알고요. 뭐 마이바티스 조금 할 줄 알고요. 그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배우면 되거든요. 그 시점에 해야 되는 시점에 배우면 돼요. 근데 자바, DBMS 이런 거는 그 시점에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. 깊이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웹 개발 로드맵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
당장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, 뭐 SI에서 우리 바로 이거 해야 된대요 하는 분들이 아니고 좀 길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, 그러네요. 대학생이 대상이겠네요. 제가 지금 말하는 게. 예, 자바 깊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. 예, 자바스크립트, 오라클, 마리아DB, MySQL 계열, DBMS 어떤 거든지 하나를 깊게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추천한다면 리눅스 공부해 보는 게 좋습니다. 리눅스 계열은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두껍게 친 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. 지금 제가 쓰는 거고. 리눅스 2000년에 시작인데 지금도 여전히 리눅스 많이 씁니다. AWS 가도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고요. 그래서 좀 길게 살아남는 거, 2000년에도 살아있었고 2010년에도 살아있었고 2020년에도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을 만한 것들,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